자, 22조 삼각함수의 활용. 자, 여기는 대수에서 좀 가장 좀 독립적인 단원인데 도형이잖아, 도형. 그치? 도형 잘하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못하겠죠? 그치? 도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준서가 아마 대부분이 중학교 도형을 잘 모르고 있을 거거든? 상어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알아? 마르모의 성질 다 아니? 평행사변형 성질 다 알아?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하는 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대수에서는 길이랑 넓이를 찾으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길이, 넓이에 관한 조건일 거야.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뭐 때로는 뭐 각까지도 구할 수도 있겠죠. 그치? 길이랑 넓이에 대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중학교 때는 길이랑 넓이를 했어. 뭘 했냐면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 직각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비를 쓸 수 있거든. 한 각이 직각이면 나머지 각들은 전부 다 예각이니까 뭐 사인 30도, 45도, 60도, 코사인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것 가지고 길이랑 넓이, 그리고 나아가서 각까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할 거는 보통 직각이 아닌 애들이 더 많을 거거든. 직각이 아닌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직각이 아닌 애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너네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첫 번째로 직각이 없어. 그러면 너네가 직각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보조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다거나 삼각비를 한다거나 그걸로 길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아니면 직각이 아니다. 근데 보조선을 그을 게 또 마땅치 않다. 그러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에 길이랑 넓이, 각에 대한 조건을 구할 거야. 중학교 때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넓이에 도달한다거나, 이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보조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는 딱 5가지밖에 없거든?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원에서 그 다음에 삼각비 이용해가지고 직각을 인위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닮음 이용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전혀 생뚱맞은 예각삼각형 또는 중각삼각형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을 만들 거야.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죠. 그리고 얘가 이등분 되잖아. 수직 이등분선이 항상 다른 꼭지점을 지난다. 그리고 원이 나오면 보조선 그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중심.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접선이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또 직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각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인데 여기 각이 3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 1에서 쭉 올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2고 여기가 나머지는 1,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미 직각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그리면 여기가 닮음이죠. 여기가 동그라미라 그러고 x라 그러면 둘이 더하면 90도 2분의 파이니까 여기 둘이 더해도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다. 그 다음에 그냥 생뚱맞게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나와 있으면 그냥 단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직각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거나,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연장선에다가 수선 내려가지고 직각을 만든다거나 하는 5가지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특히 자주 할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수선의 발 내려가서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뭐 피타고라스 쓰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원에서도 원주각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2분의 파이 90도라는 거, 그 다음 뭐 접선에 대한 건 당연히 직각이라는 거,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 단어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야. 자, 첫 번째, 그냥 단순히 공식을 써서 풀리는 문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 우리 오늘 시험 본 문제 중에서도 1번이랑 2번 같은 게 요런 데 해당되겠죠. 근데 이런 거 맞추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어떤 상황에서 사인의 법칙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근데 얘는 100%는 아니거든? 근데 어떨 때는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떨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 주로 하는 행동, 주로 하는 선택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될 걸 다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한다거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바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공식 보면 이 증명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 중학교 도형을 다시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사각형 나왔을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우리 사인 법칙 공식 사인 A분의 스몰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스몰 b, 그리고 사인 C분의 스몰 c,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면 원이 요렇게 있어. 그리고 삼각형이 요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요만큼을, 여기를 A, 그리고 B, 그 다음에 C 라고 했을 때 직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동일하니까, 내가 A를 내가 아무리 옮겨도 무조건 이 각은 세타로 동일할 거야. 자, 그러면 한 변이 지름이 되게끔,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지름이 되게끔 A를 내가 옮겨보면, 여기를 A'이라고 하면 원주각은 항상 동일하니까 여기는 똑같이 세타가 되잖아. 그리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요만큼이 직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A'C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일 거고,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보통 그 점에 대한 그 소문자로 쓰잖아. 여기를 A라고 하면 외접원의 지름이랑 A에 관한 관계가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로 나타나지죠. 사인 A 프라임. 근데 사인 A 프라임이랑 사인 A랑 똑같을 테니까 그 사인 A는 항상 2R분의 스몰 a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2R 곱한 다음에 사인 A 나누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이렇게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하면 셋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얘네들의 비율에 대한 비율은 항상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로 일정하다.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인 값의 비율은 항상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일 거야. 우리가 사인 값의 비율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 물론 사인 A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근데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래.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사인 A랑 그리고 사인 B랑 얘네들의 비율이 예를 들어 1대 루트 3이래.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얘네 대변 A랑 B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특수각 주어지면 사인 A가 2분의 1이면 A의 각은 둘 중 하나잖아.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인 A가 2분의 1이면 1대 루트 3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2파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특수각이면 사인 값의 비율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대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이따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미지수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를 알고 있어. 사인 A랑 스몰 A랑 스몰 B를 알고 있으면 사인 B를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좀 끊어서 보면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각에 대한 조건이 2개가 나오고 변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나온다면 나머지 대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고, 또는 변의 길이가 2개 주어지고 각의 조건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 이용하면 나머지 각에 대한 조건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식이 나오면 당연히 사인 법칙 떠올리고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코사인 법칙은 얘도 마찬가지로 식만 일단 먼저 쓰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점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보통 소문자로 ABC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시험 볼 때 얘기했지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2변 길이의 제곱의 합,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변 길이의 곱의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끼근각.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 식인데, 뭐 A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식이니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면 코사인 A는 2BC 코사인 A 넘긴 다음에 A제곱 넘긴 다음에 2BC 나누면 2BC 분의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그쵸? 그냥 정리한 다음에 나눠주고. 그러니까 얘는 A제곱은 정리한 거고, 얘는 코사인 A는 하고 정리한 거라 얘네 둘이 똑같은 식인데,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랑 똑같아. 왜냐하면 코사인을 알면 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이 똑같으면 항상 1이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도 알 수 있으니까 사인 값이 필요할 때는, 코사인 값이 필요할 때는 이 식을 쓰고, 길이에 대한 식이 필요할 때는 이 식을 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좀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봐야 되니까 두 개 그냥 다른 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고 다 알아두면 좋고, 이 식이 왜 나왔냐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 물론 한용고에서는 범위가 아니었는데 여기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 점을 ABC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대변의 길이가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내가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면 C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 사인 세타의 정의가 반지름분의 Y좌표잖아.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Y좌표를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X좌표를 R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C라는 점의 좌표를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A라는 길이의 제곱은 B랑 C랑 점 2개 사이의 거리니까 내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면 얘는 C, 0이잖아. 그러니까 C, 0이랑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C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B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B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그러니까 1이니까 그냥 이 식이 나올 거야. 뭐 세타가 A니까. 그래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사실 증명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식만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한번 좀 보면, 아까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어. 각이 2개가 나오고 변이 하나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머지 변이의 길이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2개랑 각 하나를 알고 있으면
각에 대한 나머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여기서 각이라는 말은 그냥 각이 몇 도냐, 이 B에 대한 각의 크기가 몇이냐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아니라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그냥 각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 거야. 어차피 각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 특수각으로 나와야 되거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으로만 나와 있어야 내가 이 각이 몇 도인지, 각의 크기가 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으니까 그냥 각이 나온다 라고 하면 사인 값이 나온다 또는 코사인 값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 법칙에서는 문자가 4개야. A, B, C 변의 길이 3개랑 끼인 각에 대한 각의 크기, 그러니까 코사인 값, 사인 값이겠지. 이 미지수가 4개인데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를 3개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 빼고 다 아는 거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2개랑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쓰는 상황을 보면, 코사인 법칙은 변 길이가 3개일 때 변 길이가 2개고 각이 하나일 때, 사인은 변 길이가 2개고 각이 하나일 때 변이 하나고 각이 2개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겹칠 때가 변의 길이 2개랑 사인 값, 코사인 값, 각에 대한 조건 하나면 사인 법칙을 써도 하나가 나오고 코사인 법칙을 써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에서 A가 3이고 B가 6이래. 그 다음에 뭐 사인 C가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조건이 변 길이 조건 2개랑 각 조건 하나잖아. 그러면 사인 조건을 써도 되고 코사인 조건을 써도 돼. 근데 사인 조건을 쓰면 나오는 게 변 길이 2개, 각 하나니까 나머지 대각에 대한 크기가 하나 나오겠지? 각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서는 변 길이 2개랑 각 하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변을 알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2변 1각, 그러니까 변 길이 조건 2개랑 각 조건 하나가 나와 있을 때 뭘 써도 상관없는데, 사인 법칙을 쓰면 각에 대한 결과가 하나가 나올 거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변 길이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뭘 쓸지 몰라.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니까 뭘 쓸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각에 대한 조건이야. 뭐 사인을 구해라 또는 코사인을 구해라 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변 길이가 2개가 나오고 각에 대한 조건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선택할지 코사인 법칙을 선택할지에 대해가 달라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코사인 법칙은 2차 방정식이 주로 나오니까 2개가 다 될 수가 있어. 다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하나가 8이고 7이래.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한 변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49라는 애가 나머지 2변 길이의 제곱의 합, x제곱 더하기 64 마이너스 2변 길이의 곱의 2배 16x,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지. 자,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0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보면 근이 2개가 나오잖아. x-3이랑 x-5가 나오니까 x라는 애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2개 중에 뭘 버려야 되냐?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2개가 다 답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A씨의 길이는 4보다 크다 라고 하면 5가 되는 거고, 뭐 4보다 작다라고 하면 3이 되는 거고, 문제의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2개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근이 2개가 나와서 얘가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너네들이 뭔가 빠뜨린 조건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뒤로 넘겨서 21번 한번 볼까?
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를 조금 더 얘기해 볼 건데, 자, 보통 코사인 법칙은 각은 하나밖에 없고 변의 길이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조건에서 변 길이에 대한 조건이 많으면 보통 코사인 법칙을 써. 보통.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조건이 더 많으면 보통 사인 법칙을 써. 자, 문제 보면 21번 보면 일단 AB의 길이가 8이고 각 A랑 각 B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그려. 어차피 우리는 그림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냥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고 조건 한번 써보면 AB의 길이는 8이래.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가 45도고 각 B의 크기가 15도다.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요만큼이 120도겠죠? 3분의 2파이일 텐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C의 길이야. BC의 길이. 자, 우리 각을 다 알고 있고 변의 길이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왜냐면 각에 대한 조건이 변에 대한 조건보다 많으니까. 이럴 때는 보통 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C 길이니까 사인 45도분의 BC 길이가 사인 120도분의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식 한번 써보면 사인 45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8 그거랑 사인 120도 그거에 대한 대변의 길이 아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지? 여기가 BC 길이고 그 다음에 사인 120도분의 8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사인 4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로 다 알고 있죠? 사인 코사인 값 다 알고 있지? 생각해봐. 코사인 3분의 2파이 뭔지 알아? 나 이거 안 해도 되지? 알지? 뭐야?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갑자기 머리에 땀이 나. 은서야 뭐야? 그치? 다 알고 있지? 나 안다고 생각해도 되지? 혹시 모른다 앞에 다시 봐. 알겠지? 알겠지? 자, 다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사인 120도 3분의 2파이 뭐 이거 아까 그거네?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2 날리고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BC의 길이는 3분의 8루트 6이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2번 보면 얘는 조건을 보면 각이 3분의 파이래. 각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정확한 길이가 안 주어지고 그냥 비율로만 나와 있어. 3대 1이래. 3대 1이래. 그 다음에 문제 도형에서 원이 그려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 조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조건부터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래. 그럼 이거는 그냥 사인 법칙을 쓰라라고 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조건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래. 요만큼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가 3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미지수로 3T랑 T로 두면 지금 각 조건이 하나고 변 조건이 두 개잖아. 변의 길이의 조건이 더 많을 때는 보통 코사인 법칙을 써.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다른 변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내가 BC 길이를 X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 9T제곱이랑 T제곱 마이너스 두 변 길이의 곱의 2배 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3T제곱이고 2배 하면 6T제곱이니까 6T제곱의 코사인 끼인각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지. 자, 계산해보면 X제곱이
10t제곱에서 3t제곱 빼는 거니까 7t제곱이잖아.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루트 7t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사인 값을 알아. 그 다음에 여기 대변의 길이가 우리가 미지수로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거 분해 대변의 길이가 루트 7t. 근데 그게 왜 저번에 반지름의 2배,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양변에 2분의 루트 3 곱해버리면 루트 7t가 7루트 3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t는 루트 7로 나눠버리면 루트 21이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t는 루트 21이고 구해야 되는 게 뭐 AC의 길이니까 AC의 길이는 그냥 t잖아. 그러니까 답도 루트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23번 문제는 아까 22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4번 보면 가조건이랑 나조건 나와 있는데 일단 가조건은 사인 값의 비율을 알려준 거잖아. 문제 적어보면 가조건이 3sin A랑 2sin B랑 같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값의 비율은 사인 값이 2대 3이구나 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대변의 길이랑 연결될 거니까 대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연결될 거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sin A랑 sin B의 비율이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의 길이의 비율도 똑같이 2대 3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삼각형 그리고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대변의 길이가 2대 3이래. 그러면 여기가 2t라고 하면 내가 여기는 3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같대.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같대. 자, 우리 코사인 함수 그래프 보면 0,1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물론 여기 이렇게 뒤에 당연히 있을 텐데 각이 똑같거나 B랑 C랑 같으면 코사인 값이 같겠지. 또는 얘네들이 대칭이어서 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얘네 둘이 더해서 한 주기. 그러니까 2파이가 될 때 코사인 값이 같을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뒤에 뭐 더 멀어지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2파이고 또는 더해서 뭐 3파이고 4파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각의 크기가 같거나 더해서 2파이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삼각형에서 다룰 거라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더해서 2파일 수가 없어. 왜냐면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그러니까 파이니까 뭐 얘네들이 더해서 2파이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파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도형 문제에서 코사인 값이 같으면 그냥 각이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사인 B랑 사인 C랑 같대. 그럼 사인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 값이 같으려면 진짜 같거나 또는 더해서 파이거나 근데 삼각형에서 더해서 두 각 더해서 파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은 거겠지. 그래서 사인 같거나 또는 코사인이 같거나 라고 나오면 그냥 각이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이 같은 거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랑 C의 각의 크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또 3t가 될 거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의 발 그으라 그랬지.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들이 절반 된다 정도로 보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밑변의 길이 나와 있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3t고 t면 여기 2루트 2t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밑변에다가 높이에다가 2분의 1 곱한 루트 2t제곱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t만 구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그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인 거라
사인 법칙을 한번 써줘서 t 값을 구해야 될 건데, 자, 여기서 길이들은 전부 다 미지수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사인 값, 사인 뭐 ABC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거의 대변의 길이, 그러면 얘 우리 구하면 여기 t에 대한 식일 테니까 t를 구할 수 있어서 답을 낼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세 개 중에 하나의 각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 돼. A를 알거나 B를 알거나 C를 알거나. 근데 얘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었으면 코사인 법칙을 썼을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두 변 길이의 곱의 2배, 여기 뭐 3t 2t겠죠? 3t 2t,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t 제곱 더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요거 계산하면 t 날라가서 그냥 코사인 값이 뭔지 알 수 있고, 코사인 값이 뭔지 알면 사인 값도 알 수 있는데, 얘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거는 그냥 길이에 대한 비율로 하면 돼.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해도 12t 제곱분의 4t 제곱이니까 똑같이 3분의 1이 나오거든? 근데 굳이 식 쓰지 말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최대한 얘를 활용해서 코사인이 3분의 1이고 사인은 3분의 2루트이니까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사인 값,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이지? 3분의 2루트. 그거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여기 3t니까 이렇게 써주면, 자, 계산해주면 양변에 3분의 2루트 곱하면 4루트 2가 3t지? 그러니까 t는 3분의 4루트 2인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루트 2 t제곱은 얘 제곱하면 9분의 30이니까 9분의 32루트 2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틀렸네? 양변에 3분의 2루트 곱하면 4루트, 맞는데? 9분의 16, 32? 답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넓이인데 2t랑 2루트 2t 곱하면 4루트 2t 제곱이고 절반하면 2루트 2t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한 9분의 64루트이다. 이렇게 답이 5번이다. 볼 수 있겠죠? 자, 넘어와서 25번. 얘도 조건 먼저 볼까? 변의 길이가 2개다. 변의 길이가 3개야. AB, AC, BD. 변의 길이가 3개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 물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이야. 왜냐면 변 길이가 3개나 주어졌잖아. 자, 삼각형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길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연장선의 길이가 10이니까 길이는 4죠. 그 다음에 BD 길이는 루트 15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C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보면 얘를 구하려면 얘가 포함된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던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자, 그럼 얘가 포함된 삼각형이 2개가 있죠? 여기가 D인가 지금? 이 점이 D인데 큰 삼각형 하나, ABC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DBC 삼각형이 있고, 뭘 써도 상관은 없어. 뭘 써도 상관없고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절반이 돼. 얘네들 길이가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 전체 길이가 루트 15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5겠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6분의 2분의 루트 15.
그러니까 12분의 루트 15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연장한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크기도 아는 거야. 물론 각이 몇 도인지 몇 파이인지는 모르지만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5니까 내가 각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길이 알고 있잖아. 여기 루트 15고 여기 4고 우리가 예구해야 되는 거니까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써보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15랑 16이랑 더한 거 빼기 두 변 길이의 곱 하면 4루트 15인데 그거의 2배 8루트 15고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 각이잖아. 근데 코사인 끼인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다. 자,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죠? 자, 계산해보면 4로 나누면 3이고 2. 자, 그러면 여기가 31에다가 더하기 루트 15 루트 15 곱하면 15잖아. 3 나누면 5니까 10. 그러니까 4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x의 크기는 루트 41이다. 이렇게 되겠다. 답은 5번이 되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거든? 아닌가?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 도형에 대한 성질, 뭐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 원 나오고 하면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기했잖아.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와.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오고 26번부터 27번, 28번 좀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내가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판단 근거는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각에 대한 조건이 더 많이 나오냐 또는 변에 대한 조건이 또 더 많이 나오냐 또는 사인 값의 비율이 나오냐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변의 길이가 2개가 나오고 각의 크기가 하나가 나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돼.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하는 게 예를 들어 뭘 구해야 돼. 근데 그걸 구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각에 대한 크기야. 그럼 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해주면 되고 또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뭔가를 더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해주면 되고 이거는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